결혼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객도 없이 조용하던 예식장에 남자 하나가 뛰어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이야, 8년이야. 8년?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원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원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이건 무슨 상황이야? 설명해봐, 원희야. 나한테 했던 말 여기서도 해보라고. 원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42살 이찬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고 7살 된 딸 은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엔 아이의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고 저녁 6시면 아내 혜은이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저녁을 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극적이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행복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봄이 가기 전까지는요. 혜은이 검사 결과 나왔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바꾸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혜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사기래. 수술도 어렵다고.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도 어렵다는 혜은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이해되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혜은이가? 왜 내 아내가? 혜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은우 본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몰랐습니다. 혜은이 입원한 다음 날 아침 원희가 왔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온 원희는 주방으로 곧장 가더니 앞치마를 꺼내 둘렀습니다. 원희는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할 때부터 알고 지냈고 거의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오빠, 은우 학교 데려다 줬어? 응. 방금. 밥은? 안 먹었어. 원희는 아무 말 없이 냄비를 올렸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혜은이 매일 저 자리에 서 있었는데, 저 앞치마도 혜은이 거였는데, 그날부터였습니다. 원희가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은우를 데려다주고 점심엔 병원에 들러 혜은 곁을 지키고 저녁엔 제가 퇴근할 때쯤 집에 와서 밥을 차려뒀습니다. 혜은이 은우 좀 부탁해라고 했을 때 원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그 한마디로 원희의 하루 전부가 우리 집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혜은이와 제일 친한 친구이니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혜은은 입원한 지 5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혜은의 손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정말 끝일 것 같아서 장례식 사흘 내내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손을 잡고 뭔가를 말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 옆에서 원희가 조문객을 맡고 음식을 챙기고 은우가 울면 안아줬습니다. 이모, 엄마 어디 갔어? 하늘 날아갔어. 은우 보려고 별이 됐대. 별은 밤에만 있잖아. 낮엔 어떻게? 원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은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낮엔 이모가 있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그냥 고마웠다. 그것뿐.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혜은이 쓰던 베개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사라질까봐 숨을 참았습니다. 은우의 댄스 학원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원희가 은우 머리를 따아주고 저는 꽃다발을 샀습니다. 나란히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데 은우가 조명 아래에 나타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고
원희도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앉은 부모들처럼 우리가 꼭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왠지 혜은이의 자리를 원희가 차지한 느낌. 집에 돌아와 은우를 재웠습니다. 원희가 가방을 챙겨 나가려는데 부엌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소주병 하나 그리고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아직 안 자? 응. 한잔 하다가 자려고. 너도 앉아. 원희가 잠시 망설이다 마주 앉았습니다. 한 잔, 두 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원희야 고마워. 진짜로.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둑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원희가 일어나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돌아서 원희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 울고 나서 떨어졌을 때 원희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은은한 부엌 조명 아래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혜은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원희와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우를 함께 데리러 가고 셋이 밥을 먹고 원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제가 은우를 씻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우리의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그래도 원희가 있어 혜은이의 빈자리가 훨씬 덜 느껴지고 은우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랍을 열 때마다 손이 멈췄습니다. 혜은의 반지가 작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넣어두기도 뭐하고 버리기는 더할 수 없어서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원희 얼굴이 떠올랐고 원희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혜은 얼굴이 그 위에 겹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이미 늦었어. 어느 날 원희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원희가 화면을 재빨리 뒤집었습니다. 누구야? 아, 그냥 스팸인가 봐.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혜은이 떠난 지 꼭 1년이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우가 잠든 뒤 저는 원희를 불렀습니다. 거실 불을 낮추고 마주 앉았습니다. 주머니 안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혜은의 반지가 아니라 새로 맞춘 반지였습니다. 원희야. 응?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 원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무언가를 삼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감동인 줄 알았습니다. 응, 내가 은우 엄마가 되어줄게. 은우는 다음날 아침 그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이모가 우리 엄마 되는 거야? 응, 은우야. 야호!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혜은이도 이걸 원했을 거라고. 결혼식은 가족들만 불러 조용히 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장도 작은 곳으로 잡았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원희는 밝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 원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는.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 없이 가족 몇 명만 앉아있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주례 목사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은우가 맨 앞줄에 앉아 두 발을 달랑달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아래로 살짝 떨리는 손이 느껴졌지만 긴장하는 거려니 했습니다. 주례사가 반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차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장도 아닌 바람막이 차림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원희야. 원희의 손이 제 손 안에서 굳었습니다. 8년이야, 8년.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우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원희가 이 사람이랑 바람 피우고 나한테 문자 하나로 끝낸 거 알아요? 다들 우리 8년 동거했어요. 8년. 그렇게 문자로 통보하고 연락 안 받으면 내가 그냥 포기할 줄 알았어. 동거. 8년. 바람. 세상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목사님이 뭔가 말했고 가족 중 누군가 남자를 막으려 했지만 다 소리 없는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원희를 바라봤습니다. 원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희야, 저 사람 누구야? 원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빠 나 설명할게. 나중에. 지금 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같이 살았어. 오래. 손에서 반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혜은아, 나 어떡하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예식장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성일은 누군가에게 이끌려 나갔고 원희는 구석에서 울고 있다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눈치를 보다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은우는 제 어머니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맨 앞줄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혜은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새 반지는 바닥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혜은의 반지를 왜 가져왔는지 스스로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혜은아, 너는 알았어? 원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영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저는 슬픔에서 도망치려다 원희에게 기댔고 그 기댐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을, 혜은을 잃은 구멍을 채우려고 서두른 것이 저였다는 것을, 원망할 자격이 있나?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반지를 천천히 쥐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차가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예식장 문을 열고 나오니 주차장에 은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아빠, 쪼그려 앉아 은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우가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지. 우리 은우만 있으면 돼. 이 아이 하나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혜은의 사진 앞에 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서랍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혜은 앞에 제대로 두었습니다. 잘 있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은우가 옆에서 작은 손으로 사진 액자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많이 컸어. 아빠 손 잡아줬어. 저는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못 웃었던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은우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찬우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혹시 살면서 비슷한 마음의 무게를 느껴보셨다면 아래 댓글에 찬우 씨에게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